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합당은 어떻게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공천관리위원장에 이 국민의힘에서 중진위원 중 한 명이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정진석 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해 이제 6월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가장 최측근에서 어떤 의견을 교환해온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담임해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는 저희가 공언한 대로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원내 최다선이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이 합당을 관리할 합당 담당으로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을 하면서 어떤 국민의당과 합당도 곧 착수하겠다 이런 사인을 내놨습니다. 이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르면 오늘 이 국민의당 합당 담당과 함께 만남을 가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준석 대표 오늘 발표와 이 홍철호 전 의원의 합류로 따른 어떤 합당이 조금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공관위원장까지 임명을 하고 지금 이 지방선거 준비에 이 올인, 집중을 하려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준비, 이 지방선거 공천을 하려면 그 전에 합당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합당 논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합당이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합당 실무 책임을 맡은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하고 국민의당 최연숙 사무총장이 지난 15일에 10분 정도 이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국민의당 최 총장이 먼저 지금 지방선거 코앞이니까 합당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당내 분위기 지금 어수선하다.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4월 20일 전까지만 마무리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티타임 이 정도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 없이 마무리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향후에 언제 만나자 이런 약속도 없이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합당이 좀 늦어지는 이유 분석이 되고가 있는데 일단 6월 지방선거 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관위 구성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당 쪽에서는 좀 신속하게 공관위에 합류를 해서 네. 지분을 좀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들이 일단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공천관리 지분을 놓고 지금 갈등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영월 대표님. 네. 글쎄요, 이 합당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동상이몽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상이몽이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흡수 합병을 원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 당 1대1로 합병을 네. 원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냐.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임명했는데 이쪽 한쪽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고 이쪽 국민의당은 안철수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 자영업 비슷한 국회의원 3명인데 당대당 합병은 어렵고 결국은 흡수 합병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만주족 청나라가 한인한테 동화됐고 몽골의 원나라가 결국 한인한테 다 동화됐잖아요. 네. 결국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쪽이 되면서 일정한 지분을 조금은 배려는 받겠지만은 결국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좀 삐그덕삐그덕하는 이 합당 문제 사실 실무선에서 잘 안 풀릴 때 이 그다음 등장한 게 이 탑다운 방식이죠. 위에서 먼저 해결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인 건지 김영 기자. 이준석 대표가 내가 안철수 대표 직접 만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네.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내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이야기인데 안철수 대표 직접 만나서 타결 지으면 가장 빨리 해결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안철수 대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리 말했다는 소식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조우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인수위의 지난 18일 인수위 이 현판식 때 두 사람 만남을 가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두 사람 여기서 짧게 목례를 하고 뭐 눈인사 정도를 하는 정도였는데요. 저 네. 상황을 저희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날이 이준석 대표가 이 코로나19 확진됐다가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이 현판식에 참석을 했는데 권영세 분위원장이 옆에 있다가 몸은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코로나로 질문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안철수 대표가 다행이네요. 이 정도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워낙 껄끄러운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껄끄러운 두 사람이 만나면 일이 정말 풀릴까 하는 부분도 관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만 좀 골치가 아픈 건 아닙니다. 이 민주당도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데 김현 기자, 이런 민주당의 내홍에 대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직접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이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네.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성호 의원 최근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통화를 했는데 뭐 아직 목소리는 좀 낮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전했고요. 지금 민주당 사이 일부 지지자들이 그 이낙연 개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선거에서 졌다 이런 여론과 함께 일부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금 폭탄 문자 등을 보내고 있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조금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주문을 보낸 것으로 조금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고문 이게 전면에 등장하진 않으면서도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재명 상임고문을 좀 지지하는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이 조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SNS 메시지 지금 뭐처럼 보시는 화면들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이재명 후보는 이 여성들을 향해서 개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개딸이라는 표현이요. 좀 성격이 개빡하고 천방지축인 딸을 좀 네. 애칭으로 부르는 뭐 그런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뭐 저런 지지자들을 향해서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높은 지지율을 지금도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답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재명 상임고문은 아직까지 저런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사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난번에 방송 때 뭐라고 말씀을 주셨었냐면 네. 아니, 미국에 가든지 좀 멀리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만 하면 자꾸 등판한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등판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이재명 후보 지금 보면서 홍준표 의원이 생각났어요. 아. 패배 대신 얻은 거 팬덤. 홍준표 의원도 당내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면서 2030 청년층을 지지층으로 얻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비호감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여배우 스캔들, 뭐 그랬었죠. 성수욕설. 그런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 전략을 피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대녀를 비롯해서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지지층으로 돌아섰거든요. 제가 보면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개딸 운운하면서 굉장히 확실한 팬덤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에 11만여 명이 신규 입당을 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2030 젊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재명 후보 지지층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때문에 이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조기 등판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당권을 주면 네. 2024년 총선까지 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데 발판을 더 다질 수가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를 예의주시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은영미 위원께서 아마도 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제가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서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청와대에서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집무실 이전 계획은 좀 무리다. 인수위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집무실 이전 문제 단순히 민주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도 이 좀 각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